예, 그 다음에 이제 지그재그 시험인데요. 지그재그 시험은 앞에 선해 시험보다는 좀 복잡합니다. 선해 시험에서는 그냥 직진을 하다가 방향타를 꺾을 수 있을 만큼 꺾어서 배가 선회를 하는 그 궤적을 따졌는데, 지그재그는 동적인 시험이거든요. 동적이라는 게 좀 다이나믹하다는 거죠. 배가 직진을 하다가 글은 써놨지만 한번 봅시다. 직진을 하다가 방향타 각도를 얼마를 적용을 해요. 10도도 있고 20도도 있고 시험 2번 해요. 그래서 10도 얘기합시다. 10도를 탁 꺾으면은 배가 선회를 하겠죠. 10도 꺾었을 때. 아까 앞에 선회 시험이랑 시작은 똑같아요. 10도를 쭉 배가 선회를 하다가 좌표계가 있고 배가 가다가 방향타를 꺾어요. 이 시점에서. 그럼 배가 뿌 하고 선회를 하겠죠. 자세히 그려볼까? 이렇게 선회를 합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가냐면 여기서 방향타 10도 꺾었잖아요. 델타라는 걸로 우리가 기호를 쓰거든요. 델타가 10도가 나오면은 여기까지 갔을 때 배의 각도가 우리가 무슨 기호를 쓰는지 썼나? 그냥 뭐 P라고 합시다. 배에 가지는 선수각이 10도가 될 때까지 여기서 10도가 될 때까지 계속 방향타를 그대로 잡고 있어요. 근데 10도가 되면은 여기에서 방향타를 아까 여기서 플러스 10도라고 했으면 마이너스 10도로 델타를 거꾸로 줍니다. 그러니까 쭉 가다가 방향타를 반대 방향으로 10도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가 관성이 있어서 좀 더 가다가 이런 거 안 돼 하고 이렇게 돌거든요. 언제가 될 때까지? 얘가 또 마이너스 10도가 될 때까지. 그럼 또 되면은 방향타를 또 10도로 바꾸죠. 그런 식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게 지그재그인데 여기까지는 이해되죠?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은 배가 돌아가는 선수각이 우리가 입력한 방향 타각의 크기와 같아질 때 반대로 입력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네, 그 부분만 이해하시면 지그재그 시험을 어떻게 하는 건지는 다 이해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는 우리가 뭘 보냐? 궤적은 잘 안 보고요. 궤적보다는 시간에 대한, 이거 그래프 되게 중요합니다. 시간에 대한 방향타와 배의 각도를 보는데 시간에 대해서 아까 앞에서 설명한 실험 다시 해볼게요. 처음에 0도였는데 방향타를 10도를 줘요. 근데 실제 방향타가 돌아라 하면 탁 하고 돌지 않거든요. 시간 좀 걸려요. 방향타 크기 때문에. 쭉 가서 이렇게 됩니다. 10도 됐고요. 그 다음에 배 선수각은 방향타 10도를 먹었으면 쭉 돌겠죠. 선수각이 시간에 따라서 더 돌아가다가 10도가 됐어요. 선수각도. 그러면은 이제 방향타를 반대로 꺾어주세요 라고 이렇게 마이너스 10도로 갑니다. 그러면 배는 지가 관성이 있기 때문에 돌던 거 계속 돌다가 이제 방향타가 마이너스 10도니까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려는 모멘트를 받잖아요. 피크를 찍고 내려와요. 언제까지? 마이너스 10도가 될 때까지. 방향타는 계속 유지합니다. 마이너스 10도가 되면은 이제 방향타를 반대로 또 돌려야지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또 배가 욕을 하겠죠. 아까 돌았는데 또 돌아야 돼 반대로. 이렇게 직관성을 이겨낼 때까지 쭉 가서 각도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여기 또 만나요. 또 만나면은 뭐 반대로 해도 되고 아니면은 그냥 0도로 하고 실험 끝내요. 되게 이렇게 방향타 착착 하는 지그재그를 2번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내가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자고 해서 미안하다 하고 0에서 끝날 수도 있고 아니면 한 번 더 해 그러고 갈 수도 있죠. 어쨌든 이게 지그재그 시험의 타임, 시간에 대한 방향타각과 선수각의 그런 시간에 따른 궤적입니다. 왜 이 그래프를 얘기하냐면 실제 배가 간 궤적보다 이게 더 중요해요. 왜냐면은 우리가 이 지그재그 시험에서 평가하는 건 뭐냐면은 방향타 10도, 배 선수각도 10도 만났잖아요. 그 다음에 방향타는 반대로 갔는데 배는 그거를 아직 관성을 못 이기고 계속 더 가서 어디까지? 좀 더 값이 커졌다가 이제 다시 내려오기 시작하죠. 그 피크까지 가는 각도의 크기를 얼마만큼 더 진행했다라고 해서 우리가 오버슛이라고 해요. 아마 여러분들이 뭐 동력학이나 제어 관련해서 배웠으면 오버슛이라는 단어 배웠을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은 원래 목표한 값까지 제어를 갔는데 걔보다 더 가버리는 그 상황이 오버슛이잖아요. 똑같죠? 우리는 나는 10도만 갈 텐데 하고 회전을 했는데 10도 이상 넘어가 버려요.
그게 오버슛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오버슛, 두 번째 오버슛. 이 정말 중요하고요. 그거 말고도 뭐 추가로 보는 것들이 있어요. 시간이 오버슛까지 가는 크기도 중요한데, 오버슛 크기, 여기서 여기죠. 오버슛 크기도 중요한데, 시간을 얼마나 더 가냐, 여기서. 방향타 꺾고 몇 초 동안 더 오버슛이 발생하도록 얘가 진행을 하냐, 시간 관점에서. 뭐 그런 것들도 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처음 선회하는 시간도 있고, 뭐, 이제 요것도 아까 오버슛 나올 때까지 시간이죠.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지그재그 시험은 우리가 또 뭐라고 부르냐면 변침 성능이라고 해요. 이거는 방향을 변경하는 능력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사실 그만큼 불안정하면은 방향타를 딱 10도 틀면 얘가 갑자기 쭉 하고 돌거든요. 그래서 침로를 변경하는 능력이라고 해서 변침 성능이란 말을 써요. 우리가 자주 쓰는 말은 아니지만 알아둬야겠죠. 그럼 지그재그 시험이 발생했을 때 어떤 일이 생기냐를 쭉 얘기를 해주자면은 10도 10도긴 하지만 20도 20도 똑같습니다. 일정한 속도로 진행하다가 러더를 팍 틀었어요. 느려져야겠죠. 배가 선회를 시작하면서 간신히 자기 찾았다 싶었는데 여기서 또 한번 반대로 틀어요. 그럼 또 느려져요. 또 이제 복구됐다 싶었는데 또 러더를 틀어요. 그럼 또 느려지겠죠. 시간이 진행할수록 지그재그를 반복하면은 배속도는 점점 느려지는 게 이제 당연합니다. 그 다음에 선회를 할 때 우리가 앞에서 선회 시험에서 딱 그 배가 옆으로도 밀린다고 했잖아요. 기본적으로 지그재그 시험도 선회를 여러 개 붙여놓은 거기 때문에 똑같이 발생해요. 옆으로 밀렸다가 반대로 돌면 또 반대로 갔다가 별로 뭐 중요한 부분은 아니겠죠. 요 레이트는 회전 각 속도니까 얘보다는 뭐가 중요해요? 걔를 적분한 각도가 아까 앞에서 그린 그래프죠? 각도에 대한 게 더 중요하고 이 그림 앞에서 얘기한 거 그대로잖아요. 그 다음에 실제 궤적은 어떻게 나오냐? 방향 틀면 옆으로 갔다가 오버슛 찍고 다시 돌아왔다가 또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 궤적에 배 궤적에 접하는 선이 그 배가 실시간으로 가고 있는 이 각도겠죠? 선수각. 그걸 보는 거예요. 선수각이 최대가 됐을 때 여기겠죠? 이게 이제 오버슛 각도가 되겠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그재그 실험을 하면 그 결과에서 뭐를 평가를 하냐? 지그재그 10도 10도 지그재그 시험을 하면은 IMO 기준 뭐 있겠죠? 네. 그래서 이게 뭐야? 오버슛 10도 이하일 텐데 아마 뭐 그런 값들이 주어지고요. 그 다음에 ABS에서도 뭐 오버슛 각도를 이거 그러니까 배 종류별로 다른데 L 오버 V니까 이게 실제로는 배 길이랑 속도의 비율이거든요. 그러니까 배가 길고 속도가 느리면은 L 오버 B가 커져요. 맞죠? 중요하죠. 배가 느리고 길이가 긴 배, 유조선 같이 그런 배면은 L 오버 B가 크겠죠. 그런 배는 오버슛이 좀 커도 돼요. 뭐 어쩔 수 없잖아요. 느리고 큰 배인데. 근데 배가 빠르고 작은 배면은 오버슛이 10도 안에 끝내야지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배마다 이게 기준이 다른데 ABS에서는 거기에 더해서 오버슛 작아? 그러면 더 작은 배는 좋은 배, 더 작은 배는 더 좋은 배 그렇게 점수를 매긴 거죠. 그래서 지그재그 시험에서 사실 ABS 기준은 그냥 알아두시면 좋은 건데 필수적으로 알아두셔야 되는 거는 오버슛이라는 개념이 있다. 오버슛의 크기가 배 조종 성능을 결정을 하는데 걔는 뭐에 대한 거다? 방향을 꺾었을 때 따라오는 얼마나 이 어긋나지 않고 잘 따라오는 우리가 의도한 값으로 거기에 대한 내용이다. 그 다음에 뭐 IMO 기준 두 번째 오버슛 있습니다. 첫 번째 지그재그 실험하고 한 번 꺾고 10도 꺾어서 간 다음에 두 번째 오버슛을 찾을 때 그 오버슛 값은 아까 앞에서 본 것보다 좀 크죠. 이거 L 오버 V는 똑같이 가는데 배가 느리고 긴 배면은 조종 성능이 안 좋으니까 오버슛이 40도나 가도 됩니다. 뭐 빠른 배면 25도. 그러니까 첫 번째 오버슛보다 두 번째 오버슛이 더 커요. 그래서 기준도 거기에 맞춰져 있고 ABS 기준도 등급별로 쪼갰는데 뭐에 대해서 돼 있어요? CB. CB 배웠을 텐데 블록 코에피션트. 그러니까 배가 있을 때 그 배를 둘러싼 직육면체의 부피랑 그 다음에 그 배 자체의 배를 잘 그립시다.
그 배 자체의 부피죠. 네, 그 비율이 블락 코에피션트잖아요. 그래서 뭐 뚱뚱한 유조선 같은 건 0.84 정도 나오고 날씬한 컨테이너선은 뭐 0.60 나오겠죠. 군함 같은 건 0.4까지 내려갈 거고. 이 CB 값을 여기에 그대로 넣었을 때 그 조종 성능 기준을 ABS에서 내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뚱뚱한 배면은 오버슛이 커도 된다. 날씬한 배면은 되게 빠른 배거든요. 오버슛이 작아야 된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추가로 보는 게 이제 초기 선의 거리인데 L10이라는 거는 그 ABS에서만 보는 거예요. IMS는 신경 안 쓰는데 얘는 뭐냐? 배가 10도까지 꺾어질 때 앞으로 전진한 거리가 아까 지그재그 시험할 때 처음에 러더 먹으면은 얘가 이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10도 그 이상은 오버슛이죠. 10도까지 갈 때 뭐 배가 전진한 거리가 있겠죠. 궤적에서 배가 뭐 이런 식으로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전진한 거리가 이거고 걔가 얼마? 배의 길이의 2.5배보다 작아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림이 좀 잘못됐는데 좀 더 가야 되는데 하여튼 배가 10도 꺾는 데까지 처음에 타 꺾었을 때 10도 꺾을 때까지 전진한 거리가 배 길이의 2.5배가 돼야 된다. 2.5배 이하가 돼야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시간이 좀 있으니까 정지시험까지 얘기를 하고 할 수 있나? 해보죠 뭐. 네. 그 다음 이제 정지시험은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은 순서가 있어요. 배가 정상 속도로 갑니다. 배가 정상 속도로 가고 있다가 정지 하면은 브레이크가 없잖아요. 배는 우선 엔진을 꺼요. 끈다는 게 이제 아예 콱 하고 멈춘다는 게 아니라 알아서 돌게 둬요.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배 주위로 유동이 계속 있을 거 아니에요. 배가 직진을 하고 있으니까. 그럼 그 유동 때문에 프로펠러가 저항을 받겠죠. 엔진 안 돌리면은 프로펠러가 저항체로 작용을 해요. 그래서 그걸로 슬슬 느려지다가 이제 완전히 프로펠러가 멈췄다.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가다가 프로펠러가 돌고 있는데 엔진을 꺼도 관성은 있으니까 돌거든요. 그러다가 뭐 슬슬슬슬 느려지다가 프로펠러는 멈췄는데 배는 앞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 와요. 그렇게 되면 이제 엔진을 역으로 돌려요. 프로펠러를 반대로 돌리면은 배는 앞으로 가고 있는데 프로펠러는 유동을 이렇게 선수 쪽으로 밀어내니까 저항이 생기겠죠? 추력을 역으로 발휘하는 거죠. 그래서 언젠가는 배가 멈춘다. 근데 그때 직진은 되냐? 안 돼요. 그래서 한번 봅시다. 배가 멀쩡히 직진을 하고 있다가 멈춰라 라고 하면은 이제 뒤로 이렇게 풀로 당기는 거거든요. 엔진을. 그런 상황이 되면은 프로펠러가 이제 여기에서 쭉 가다가 이제 프로펠러가 거꾸로 돌기 시작하는 지점이 와요. 처음에는 프로펠러 멈췄다가 바로 역으로 못 돌려요. 관성도 크고 해서 그렇게 하면 엔진 부서지니까 가다가 프로펠러 멈췄다가 역으로 돌리기 시작하면은 이제 직진 못 하죠. 옆으로 쭉 가고 배가 밀리면서 가거든요. 그래서 멈춰라 하고 시작한 상황부터 여기까지 완전 멈출 때까지 실제로 간 거리를 트랙 리치라고 해요. IMO에서는 이걸 기준으로 보고요. ABS에서는 추가로 근데 얘가 뭐 옆으로 완전 옆으로 밀려나도 트랙 리치는 나오죠. 뭐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근데 그 트랙 리치 말고 그럼 앞방향 거리에 대해서 이 전진 방향 거리에 대해서 기준을 만들자라고 한 게 헤드 리치예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배가 이렇게 앞으로 쭉 가고 있었어요. 밤중에. 근데 앞에를 보니까 앞쪽이 육지야. 아니, 뭐 육지면 어떻게 해요? 갖다 받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정지했는데 정지하다가 이제 옆으로 밀려나는 거 있겠죠. 그래서 그 경우에는 앞에가 육지니까 육지까지만 안 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헤드 리치를 보게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정지를 하는 실험은 어떻게 나오냐? 우선 엔진 RPM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멀쩡히 가고 있다가 멈춰라 라고 하면 바로 엔진 못 멈춰요. 동력부터 끊죠. 그러면 얘가 부 하고 엔진 속도가 떨어지다가 0이 됐어요. 회전수가. 그럼 이제 반대로 돌려요. 역회전 해가지고 배가 언제까지? 배 속도가 0이 됐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안 가요 이제. 그러면 엔진 꺼야지? 엔진 끄면 속도 0으로 되죠.
그러니까 자동차랑 다르게 배 엔진은 도는 방향을 거꾸로도 할 수 있겠다. 그렇게 해야 이게 말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 가면 속도는 처음 가다가 쭉 감소해서 0까지 떨어지겠죠. 그건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배가 옆으로 쭉 하고 밀린다. 각도가. 옆으로 밀리는 속도도 나오고 옆으로 밀리는 선수각 변화도 나오겠다라는 게 우리 정지 시험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IMO 기준은 뭐가 있냐? 트랙 리치예요. 배가 실제로 정지할 때까지 밀려간 그 거리가 이 유조선 같은 거는 배 길이의 20배까지 밀려도 돼요. 그러니까 정상 속도로 뭐 예를 들자면 14.5노트로 가다가 정지 쭉 밀려서 갔어요. 여기서 0이 됐어요. 그럼 이 거리가 배 길이의 20배. 뭐 유조선이면 한 길이 300m 된다고 하면 20배면 얼마야? 한 6km 되죠. 정지하는데 이 정도까지 안에서 멈추면 된다요. 근데 다른 배는 6km는 아니고 4.5km 정도? 뭐 그렇게 배 길이의 15배로 줄어드는 거죠. 그 다음에 ABS에서는 트랙 리치 말고 헤드 리치라고 해서 전진 방향으로 얼마만큼만 가서 멈췄냐. 거기에 대한 기준이 있는데 얘도 뭐에 대한 함수다? 배수량에 대한 함수에 프로듀스, 배 속도에 대한 함수다. 까지 있네요. 그래서 선해 시험이랑 여기 정지 시험까지 얘기를 했고요. 이제 뒤에서 직진 안정성 실험에 대해서 추가로 얘기를 하면은 오늘 수업의 내용은 뒤에 해상 시운전 조건도 있네. 여기까지 할 건데 네, 뭐 어차피 이게 지금 실제 수업 시간 대면 수업이 아니다 보니까 시간 조절이 조금 저도 오락가락 하긴 하는데 전체적으로 1시간 15분은 맞출게요. 네, 어쨌든 쉬었다 가겠습니다.